네, 이 제품은 배터리 충전기인데요. 네, 배터리.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차지. 그러니까 배터리, 네, 그림이 그려져 있죠. 네, 윗면에 있는 게 이게 배터리입니다. 이렇게 홈 포지션으로부터 앞으로 살짝 당기게 되면 가이드되어 있는 네일 거쳐서 위에 있는 게 배터리 뭉치입니다. 단자이고요. 이 단자에 통해서 기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전원 공급을 해주거나 또는 이와 같은 충전기로부터 충전을 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는 구조인데요. 이 제품이 단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케이블 꽂는 단자가 11자라 그러죠. 일자, 한일자처럼 되어 있는 11자인데 이 방식이 예전에 우리가 승합 공사하기 이전, 그냥 우리나라도 한동안은 110V를 사용을 했는데 70년대에 들어서 220으로 승합을 좀 해서 모든 가정에 220이 가정용 전기로 사용을 하도록 되어져 있죠. 외국에는 아직도 110 전기에 또는 헬스가 50Hz 사용하는 경우도 나라마다 있습니다. 이 제품은 110V를 사용하는 제품인데 여기에다가 220을 꽂게 되니까 프리볼테이지라 그래서 전압이 110이 들어가나 220이 들어가나 오토 볼테이지가 아닌 경우는 내부에서 견디질 못하고 어느 부품이 지나가는 길에 있어서 터지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폭발하게 되는 겁니다. 이 일을 시켜도 너무나 세게 밥을 줬기 때문에 소화를 하지 못하고 터지는 것이죠. 보통 여기에다가 돼지코라고 하는 그런 플러그 단자를 꽂아놓고 평상시는 잘 사용하다가도 막연히 생각 없이 어떤 경우는 무감각으로 220 콘센트에 꽂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야 고장나서 배터리까지 같이 포함을 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고장이 났다 이거죠. 충전이 안 된다 이런 개념인데 입구에서부터 고장이 났다 이런 표현을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케이스로부터 분리한 내부 PCB 기판은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먼저 이쪽에 연결되어 있는 색깔별로 표시되어 있는 저쪽 출력 단자 있죠, 그죠? 저기에서 충전 상태 또는 만충 상태 이런 케이블이 색깔별로 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또 급속 충전에서 85%라든지 그런 식으로 충전 상태를 보여주는 색깔별로 연결되어 있는 커넥터가 작업 중에 이렇게 움직이면서 끊어졌을 때에 저거 데이터 찾고 또 일일이 검색을 하면서 또는 테스터로 추리를 해가면서 그렇게 하기 뭐 하면은 지금같이 뜯어서 바로 분리해서 바로 사진 하나 자료처럼 찍어 놓는 게 좋을 것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제품은 이쪽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 쭉 따라가서 입구 쪽이죠. 휴즈, 그 다음에 서미스타, 바리스타, 그리고 여기 이제 브릿지 다이오드라고 그래서 길게 되어 있는 거,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여기는 분산돼서 군대 말로는 해처모야라고 그러죠. 낱개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이오드. 그리고 그 길을 쭉 따라가게 되면은 저 다리 3개짜리 FET라 그러는데 저 FET. 이어서 저 FET에 동작을 해주는 발진 부분. 쭉 밑면에 다리들이 좀 많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IC라 그러죠. IC. 이거 IC. 그리고 트랜스 기준으로 해서 1차단과 2차단 구분이 되어져 있는데 2차단에서 피드백을 제대로 못 내준다든지 못 넘겨준다든지 했을 때는 회신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발진을 하지 않고 멈춰버리는 그런 경우가 회로 구성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2차 측에 동작 상태를 또 같이 점검을 해주는 게 SMPS의 기본 원리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1차 측 먼저 왜 충격 이쪽부터 갔기 때문에 하고, 그리고 트랜스 반절 기준으로 해서
해야 되는 것이죠. 2차 측 점검을 마저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또 꽂을 때는 바로 꽂으면 안 되죠. 110을 맞춰서 꽂아야 되죠. 네, 전에는 이와 같이 트랜스가 뭐 2kg, 3kg짜리 보통 사용을 했었거든요. 여기 보시면 100V고요. 여기가 11자로 되어 있는 저런 콘센트였었습니다. 이건 저는 개인적으로 따로 사용을 하는 것이고요. 수리하면서는 이렇게 한 번씩 또 사용하는 게 슬라이닥스라 그러죠. 슬라이닥스 트랜스라 그러고요. 이거는 전압이 220이 넣어서 여기에 돌리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이 가르침 표시되어 있는 화살표 위치에 따라서 전압을 맞추게 되면 그 전압이 출력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보통 슬라이닥스 트랜스 이렇게 부르거든요. 전압 조정을 조금 편하게 자유자재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압 폭이 원형으로 되어 있는 렌즈를 돌리는 양만큼 가능하기 때문에 입력 전원 0부터, 근데 0은 이 접촉면이 닿기 때문에 보통 0은 나오지를 않고요. 그 이상 전압부터 써있는 번호가 240이니까 240까지 출력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게 슬라이닥스 트랜스입니다. 이건 500W짜리고요. 용량 자체가. 슬라이닥스도 그러지만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복권이라 그래서 입력 전압과 출력 전압 트랜스 내부에 있는 동선 코일이 다르게 감겨져 있거든요. 이쪽에 입력이다 110, 200, 120. 그럼 이쪽에 출력이다 그러면 220, 200, 240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이쪽을 입력을 쓰든지 이쪽을 입력을 쓰든지 하게 되면은 그 코일 건수만큼 나오게 돼 있죠. 그래서 아까 지금 현재 이 용도에 맞게끔 쓴다 라고, 충전기 용도에 맞게끔 쓴다 그러면 이쪽에 220에다가 일반 전원을 입력을 하고 여기에 출력에다가 110V 내지는 120, 100. 그래서 아까 저 노타리 스위치를 어느 쪽으로 셀렉트 하느냐 결선하는 것에 따라서 출력 값이 나올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 게 복권 트랜스 또는 노타리 스위치 가지고 서프라이 식으로 분배하는 식으로 설정을 변할 약간의 차이를 줄 수가 있기도 하고요. 막연하게 220 들어가서 또 220 출력되는 이런 트랜스도 있죠. 이 같은 경우는 110이나 220 배수로 되어져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1대1 트랜스라 그래서 입력이 220이 들어간다 그러면 출력도 220이 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네, 이거도 500W고요. 네, 이쪽의 트랜스 같은 경우는 삼상 트랜스라고 그랬습니다. 220V가 들어가서 이상이 다르게 표현돼서 나올 수 있는 삼상 트랜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예. 일반적인 트랜스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이 트랜스포머 코어가 하나로 이루어졌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삼상 트랜스는 트랜스가 달리게 되어 있고 내부 결선이 Y 결선 내지는 델타 결선 뭐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져서 상이 유상이 다르게 되어 있는 것을 또 유상 변환기, 주파수 변환기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삼상 트랜스, 이런 용도 같은 경우는 이제 모터라든지 또는 뭐 태양광 인버터라든지 그런 때 사용을 많이 하죠. 장비 수리하고 또 인버터 수리한다든지 또는 모터 결선할 때에 동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삼상 트랜스를 사용하게 되고요. 1차 측과 2차 측을 구분해서 조금 더 위험 요소와 안충 효과처럼 고장률을 좀 줄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게 이쪽에 복권 트랜스고요. 참고로 복권 트랜스는 2차 측에 1차 측과 분리되어져 있기 때문에 누전 차단기 감지하는 게 한 단계 건너뛰어서 2차 측에서 누전이 돼도
양에 따라서는 감지율이 떨어진다는 거죠. 손으로 만져도 우리가 감전 효과가 좀 적다. 물론 양쪽 다 만지면 당연히 감전이 되는 건데 그런 거 있고, 그 다음에 1차 측에 노이즈가 들어오는 것을 2차 측에서 건너뛰는 게 또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 전선을 직접 타고 오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복권 트랜스 용도는 그런 식으로도 사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거는 110을 들어가든지 220을 들어가든지 2차 측 출력에서는 그 반대 지수, 배수에 해당되는 거니까, 그래서 하프냐 또는 상승에 되어 있는 배수냐 이렇게 사용하는 용도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자유자재로 좀 전압 조정을, 내가 전압이 예를 들어서 입력 전압이 한 180V 정도 필요하다. 어느 정도 어디에 들어가냐고요? 태양광 인버터 같은 경우 이제 전압 공급이 그렇게 좀 폭이 다르거든요. 150에서 보통 400 또는 500V까지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래서 전압을 좀 조정하고자 할 때 여기처럼 지수가 정해져 있죠. 110, 120. 여기 같은 경우는 또는 뭐 70V, 80V, 90V 렌즈를 돌린 거에 따라서 가능하기 때문에 용도가 조금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고요. 어쨌든 110전원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수리를 하면서 또는 수리를 하고 나서 일반 고객님께서 사용하실 때에 용도에 맞는 트랜스가 적절한 장소에 설치를 하거나 또는 이동식으로 하나 가지고 다니든지, 그거를 좀 현재 말씀드리는 경우는 110전원 주의하자 라는 뜻에서 여러 가지 트랜스를 한번 예를 들어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 테마가 있는 채널 목수의꿈에서는 항상 뭐인가 또 이렇게 들춰내는 게 엿보이죠. 그래서 하나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윤곽에서 보시게 되면은 저 실전 사용하는 트랜스 빼고 슬라이닥스 트랜스가 있고, 그 다음에 1대1 트랜스, 그 다음에 삼상 트랜스, 1대1 트랜스, 그 다음에 배합 트랜스 또는 하프 트랜스, 입력을 어디에 뜨냐에 따라서 또 멀티 트랜스가 되어 있는데, 이 또한 복권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여기에 표시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좀 쉽게 알아들 수가 있죠. 그래서 테스트기 가지고 부자 소리로서, 벨소리로서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1차 측과 2차 측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패턴 그림상으로 보시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어져 있죠. 여기까지는 어느 거를 찍거나 벨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지금 선이 가운데가 이쪽으로 달리게 되어 있죠. 그럼 이 선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쭉 타고 가서 여기 두 개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하고는 연결이 안 된다는 거죠. 여기하고 여기하고 벨소리가 나게 되면 안에서 내부에 있는 트랜스 코어가 탔다는 거예요. 코일 자체가, 에나멜 동선이. 이게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 이거 아까처럼 표시되듯이 이렇게 소리 나죠. 그 다음에 또 여기하고 여기하고, 그리고 여기까지. 그 옆에 있는 것 또한 소리 안 납니다. 그냥 여기서 보시다시피 다시 또 0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19V, 24V, 32V. 그래서 요 네 가닥 터미널 한자 이렇게 4개 안에서가 소리가 난다는 거죠. 이게 전압이 여기서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0에서 8V 확대를 좀 해볼까요? 이거 보시면은 0V, 8V 쭉 턴이 따라가서 이어져서 12V, 16V, 다시 여기서 시작해서 0에서 19V, 24V, 32V, 입력 전원은 여기에서 0V, 200 몇으로 되어 있습니까? 10, 220, 204, 20, 230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부에 있는 코일이 세 가닥으로 세 가닥으로 나눠져 있다라는 거죠. 이게 용량은 이게 250W 짜리고요.
그러면 이것도 복권이라고 그랬으니까 이쪽 앞쪽하고 몸 바깥쪽하고는 쇼트 나면 안 되겠죠. 벨소리 나면 안 됩니다. 앞쪽은 앞쪽대로 소리가 나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뒤쪽은 뒤쪽대로 소리가 납니다. 이런 식으로.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 우리가 그런 경우는 이제 복권 트랜스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코일이 얘는 세 가닥이 감겨져 있는 거고, 이건 이쪽에 한 가닥, 이쪽에 한 가닥, 두 가닥으로. 여기도 1대1이니까 결국 여기는 이쪽에 비해서 이쪽이 더 덜 감겨 있다, 또 많이 감겨 있다, 이렇게 하는 거고, 여기는 세 가닥이 세 개 트랜스니까 나눠져서 한쪽에 중성선 연결을 하고 Y결선이냐 또는 델타 결선이냐에 따라서 상대의 위상이 그렇게 나오도록 되어져 있는 것. 네, 이게 바로 트랜스 구조인 것입니다. 네, 110V 전원을 수리하다 보니까 또 트랜스를 테마를 끄지고 와서 정확한 설명처럼 또 그렇게 되고 이제 되어졌네요. 자, 저는 그냥 바로 수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컨셉이 어느 쪽인지 또 혼선돼 버렸습니다. 갑자기. 네, 수리를 마치고 일단 밑면 카바는 아직 씌우지는 않았습니다. 따로 있는데요. 또 테스트를 한번 하려고 그렇습니다. 전기는 악어 클립으로 여기 11자 코드에 연결을 해 놓았고요. 전원 공급 장치는 복권 트랜스 220 들어가서 110 나오는 트랜스를 이용을 따로 했습니다. 이쪽에 아까 설명드렸던 슬라이닥스, 이거는 다른 용도로 또 사용할 때 설명을 드려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복권 트랜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드려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복권 트랜스 220이 들어가서 110이 출력되는 거거든요. 전기를 일단 콘센트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말이죠. 이게 실험 정신, 그러니까 내 생각 가지고 있는 다양한 걸 실험을 해봤을 때에 지적인 재산이 머릿속에 많이 남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생각 자체 또 엉뚱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220 들어가는 전원을 110 올리면 오히려 이번에 출력이 될까, 이런 생각들, 그랬을 때에 그게 실험을 하게 되면은 자기 어떤 체험지수, 경험지수, 그런 것이 지적재산으로 머릿속에 만큼 남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에서 지금은 그런 컨셉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일반 가정용 전기가 220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콘센트 이렇게 꽂아서 이거를 케이블이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거를 여기 꽂게 되면 톡 중에서 이렇게 해서 여기에 입력이 되는 건데요. 자, 이게 꽂습니다. 자, 전기 주시하시고, 렌즈는 AC에 일단 맞춰 놓았어요.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220이 나와야 되겠죠. 여기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220, 그 다음에 230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220을 연결을 해 놓은 상태에서 테스트기로 측정을 하게 되면은 전압이 231.6V, 231V가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전압이 230V 나오고 있고, 그러면 반대측에서는 몇 볼트 나와야 되겠습니까? 측정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는 여기가 110, 120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 가운데 여기는 110. 그러면 테스트기에서 116.4 116.5V가 나오고 있네요. 여기가 지금 현재 220이 출력에다 연결을 했는데, 이쪽에다가 220이 출력 연결을 했는데, 여기 220 전원을 측정을 해보니까 전압이 230V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220이 아니라 230이 들어가는 거니까 230에 해당되어져 있는 권선을 정확히 잘 감았다고 봤을 때에 110이 좀 넘게, 지금 110이 116V가 나오고 있네요. 110이 좀 넘게 116V가 나오고 있네. 얘가 여기에 이제 116V를 이쪽에다가 공급을 하게 되면 충전이 돼야 되겠죠. 자, 이때에 절대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복권 트랜스에 대해서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과정인데요. 여기
출력 전압이 110V가 출력되고 있어요. 이거는 AC죠. 렌즈가 AC니까. 여기 주파수는 몇 나오는 거 한번 봐볼까요? 주파수가 우리 한국전기가 60Hz니까 여기는 헬스로 돼 있잖아요. 헬스는 그냥 주파수잖아요. 주파수가 몇 Hz 나오는지를 측정을 해봅니다. 측정했더니 60Hz, 그죠? 60Hz가 나오고 있어요. 여기 반대편에 측정을 또 하게 되면은 220도 당연히 60Hz가 220이 60Hz가 들어가서 그대로 60Hz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60Hz 나오고 있고 전압은 출력 전압이 116V 나오고 있습니다. 116V. 자, 절대 따라 하시면 안 된다는 게 이런 건데요. 복권 트랜스는 일단 좀 위험도가 일반적인 비교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때에 출력 전압이 여기에 연결해 놨죠. 선 끊어진 거 아니고요. 여기다 연결을 좀 이따 확인할 건데 여기를 만지게 되면 전기가 안 와요. 절대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주의하세요. 야, 꽉 잡았습니다. 그럼 아예 꽉 잡았잖아요. 제 손이잖아요. 제 팔이고. 그죠? 전기 안 옵니다. 따라 하시면 안 돼요. 이게 복권 트랜스의 강점입니다. 제 맛을 버리는 거 아니고 절대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흉내내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가 지금 아까 보시다시피 110V 이상 되는 전압이 나오는 걸 가지고 여기 그 고쳤죠, 그죠? 지금 테스터는 정이잖아요. 어떤 거 이쪽에 충전기 여기에다가 그대로 해서 지금 연결을 됐어요. 연결했잖아요. 여기 연결했거든요. 불이 안 들어온다고요. 배터리를 꺼 잡으면 알 수가 있죠. 들어오죠, 그죠? 이렇게. 이거 110V 들어가고, 현재 잘 고쳐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렌즈가 하나, 둘, 셋, 네 개로 표시되어 있는데, 낮은 렌즈로 표시되어 있다는 건 지금 현재 배터리 용량이 그렇게 많이 없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충전 상태를 지금 현재 보여주는 거고요, 이게. 출력. 전압이 들어가는 입력 전압은 이렇게 아까 여기가 AC로 맞춰놓고 115V 그대로 들어가서 현재 충전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복합적인 말씀이긴 하는데 충전기 수리이지만 실제적으로는 110V를 하다 보니까 컨셉이 좀 달라져 가지고 복권 트랜스로 옮겨져서 3000V로 빠져 가지고 결론은 3000V에서 끝나게 되겠네요. 이게 오늘의 콘센트, 오늘의 주제는 충전기 수리에서 이 복권 트랜스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컨텐츠의 주제가 충전기 수리였는데 3000V로 빠져서 3000V로 끝나는 그런 기기가 되어버렸네요. 자, 다시 한번 여기서 주의사항 들어갑니다. 전기가 다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 또 만지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상태에서는. 아까 한 선 떨어져 있을 때는 복권 트랜스로부터 전기가 유기돼서 나오는 게 멈추기 때문에 제가 몸에 충격을 안 받아요. 그러나 여기는 지금 이제 회전되고 있잖아요. 전기가 어디에? 부하가 이쪽에 배터리 충전기에서 지금 전기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전기가 나와서 돌아와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또 나와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교류니까. 이런 것을 계속 반복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 주파수가 60Hz, 이 사이파, 그것을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때 만지면 내가 감전된다. 위험하다. 그런 거거든요.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권 트랜스 잠깐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여기 입력이잖아요. 이거는 절대 안 만지죠. 그냥 안 만지죠. 이거는 그냥도 안 만지. 이 착수도 만질 일은 없는데, 다만 이제 주의사항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한번 좀 복권 트랜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그거를 제가 시연을 한번 해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하튼 트랜스를 쓰는 이유는 수리를 할 때에 나왔던 그 감전 요소도 그만큼 자체 실수로 줄일 수도 있기도 하고요. 감전 요소가 그만큼 위험 요소로부터 벗어난 상태에서 작업 환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트랜스를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좋다라는 경우를 좀 말씀드리고 있으면서 수리하면서 부하에 미치는 영향도 한 템포가 좀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복권들을 그런 용도로 쓴다 라는 것을 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컨텐츠가 조금 왔다 갔다 어수선하게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만은 결론은 주제에 맞게끔 주제를 2개를 쓰면 되겠네요. 2개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가 충전이 지금 아까는 첫 번째 깜빡거렸는데 이제 두 번째 깜빡거리잖아요. 그러듯이 여기서 이제 힌트를 하나 얻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충전하는 상태에서 머리가 이제 다시 충전됐죠. 뭐가? 지적 재산이 충전되다니까 그러면 타이틀, 주제를 2개를 써야 되겠구나. 하나는 복권 트랜스의 특성, 또 하나는 충전 기술이. 이런 식으로 해서 컨셉을 잡아야 되겠네요. 머리가 회전이 좀 빨빨 돌아가야 되네요. 이 힌트를 여기서 주네요. 이게 야가. 수리하고 나서 고맙다고 그런 힌트를 주는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조립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쉬운 예를 들려면 이런 거거든요. 바둑에서 어떤 그 전체 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 자리에 두지 않으면 한 판 자체가 이기고 지는, 그럴 때는 그 자리에 두어야 된다. 응수를 해야 된다. 그런 게 우리가 보통 절대적 가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상대적 가치는 어떻습니까? 선수를 다른 데에서 제가 잡아서, 그래, 님은 거기다 두셨다. 나는 여기다 두겠다 해서, 그 선수를 잡고 두 수를 먼저 두었을 때에 그만은 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한다. 그거는 상대성 원리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절대적 가치와 상대적 가치. 왜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 따라하지 말 때는 따라하지 말자는 거죠. 이거 저만이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제가 전기를 손으로 만지게 되면 절대적 가치처럼 생각할 때 그런 판단에서 주변에서는 미쳐가는 것만 또라이 다대가 이렇게 절대적 가치로 표현하는 것이 이게 그지 않습니까? 그러나 상대적 가치는 어떻습니까? 나도 한번 해볼까? 나도 할 수 있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 가치라는 게, 상대적 가치라는 게 기준을 적절하게 맞게끔 사용해야 된다. 그런 것이죠. 자, 이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냥 들어왔으니까 바둑한 문제에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바둑의 관자보에 나오는 문제인데요. 자, 여기 보이시나요? 흙을 다 잡을 수는 없지만 101점,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101점을 이용하여 수를 내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얼핏 보면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단수를 치고 익으면 이거 죽었잖아요. 102점. 또 어떻게 살겠습니까? 재도전? 이게 여기 잘라요? 단수를 쳐. 이것도 단수쟁이 따낼 거 아닙니까? 이거 2점 죽었네? 이거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러나 여기서 생각을 좀 더 해보게 되면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문제를 잘 해석을 해야 되죠. 어제 수능 시험을 봤듯이 문제풀이를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맥을 잘 짚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문제가 뭡니까? 101점을 이용하여 수를 내는 문제다. 아까 이거 별 표시되어 있는 삼각형이 있었잖아요. 이게 이번에는 삼각형이 여기서 죽었는데 이번에는 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 지금 현재 흙이 이거 이 한 점은 2점은 잡았지만 여기다 내가 놓을 수는 없잖아요. 내가 이번에 반대로 바로 우대가시라고 하듯이 뭐라고 하냐? 환격? 그러듯이 바로 따내기 때문에 흙이 단수를 칠 수가 없죠. 본인 수가 떨어져 나가버리니까. 그죠? 이게. 그러니까는 이걸 딸 때에 나는 여기 2점을 따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네, 그러니까 바로 그런 거거든요. 어떤 이 바라보는 그 과청, 발상 그 자체에서 어떻게 갈 수 있느냐라고 할 때에 길이 좀 보일 때는 조금 갈 수가 있는데 안 갈 때는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는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것이죠. 네, 하나 쉬운 예를 들려면 이런 거거든요. 네, 바둑에서 어떤 그 전체 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 자리에 두지 않으면 판 자체가, 한 판 자체가 이기고 지는, 네, 그럴 때는 그 자리에 두어야 된다. 응수를 해야 된다. 그런 게 우리가 보통 절대적 가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네, 상대적 가치는 어떻습니까? 네, 선수를 다른 데서 제가 잡아서 그래, 님은 거기다 두셨다. 나는 여기다 두겠다 해서 그 선수를 잡고 두 수를 먼저 두었을 때에 그만은 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한다. 그거는 상대성 원리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절대적 가치와 상대적 가치. 왜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 따라하지 말 때는 따라하지 말자는 거죠. 이거 저만이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제가 전기를 손으로 만지게 되면 절대적 가치처럼 생각할 때 그런 판단에서 주변에서는 미쳐가는 것만 또라이다 내가 이렇게 절대적 가치로 표현하는 것이 이게 그지 않습니까? 그러나 상대적 가치는 어떻습니까? 나도 한번 해볼까? 나도 할 수 있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 가치라는 게 상대적 가치라는 게 기준을 적절하게 맞게끔 사용해야 된다. 그런 것이죠. 자, 이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냥 들어왔으니까 바둑한 문제에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바둑의 관자보에 나오는 문제인데요. 자, 여기 보이시나요? 흙을 다 잡을 수는 없지만 101점,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101점을 이용하여 수를 내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얼핏 보면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단수를 치고 익으면 이거 죽었잖아요. 102점. 또 어떻게 살겠습니까? 재도전? 이게 여기 잘라요? 단수를 쳐. 이것도 단수 제가 따낼 거 아닙니까? 이거 2점 죽었네?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러나 여기서 생각을 좀 더 해보게 되면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를 잘 해석을 해야 되죠. 어제 수능 시험을 봤듯이 문제풀이를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맥을 잘 짚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문제가 뭡니까? 101점을 이용하여 수를 내는 문제다. 아까 이거 별 표시되어 있는 삼각형이 있었잖아요. 이게 이번에는 삼각형이 여기서 죽었는데 이거는 이번에는 다 이거죠. 그러면은 여기 지금 현재 흙이 이거 이 한 점을 두 점을 잡았지만 여기다 내가 놓을 수는 없잖아요. 내가 이번에 반대로 바로 우대가시라고 하듯이 뭐라고 하냐? 한격? 그러듯이 바로 따내기 때문에 흙이 단수를 칠 수가 없죠. 본인 수가 떨어져 나가 버리니까. 그죠? 이게. 그러니까는 이걸 딸 때에 나는 여기 2점을 따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네, 그러니까 바로 그런 거거든요. 어떤 이 바라보는 그 과청, 발상 그 자체에서 어떻게 갈 수 있느냐라고 할 때에 길이 좀 보일 때는 조금 갈 수가 있는데 안 갈 때는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는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것이죠. 제가 이거를 이론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오늘의 포스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랜스. 네, 그러니까 NMR 동사, 그러니까 코일이라고 부르는 그쪽에 전류로 흘러가지고 상대편에 건너뛰어서 또는 코일의 회전수만큼 상대 측에 원하는 전압을 만들어내는 것. 네, 그게 트랜스이기도 하는데요. 직결형이 있고 또 복권형이 있고 분권형이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쪼개서 그림을 좀 예쁘게 그려야 되는데 못 그리더라도 예쁘게는 봐주시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쪽에 1차측이라는 것이 있고요. 코일이 이게 감겨지는 거죠. 이렇게 감겨져서 나오고 보통 이렇게 하고 2차측을 그리게 되는데 예, 여기
이렇게 페라이트, 그러니까 철심이죠. 그렇게 하고 2차 측의 코일을 이렇게 감아서 나오는 거. 우리가 이거를 복권 이렇게 부르죠. 1차 측과 2차 측이 따로 돼 있는 거. 근데 거기에 이렇게 돼서 여기에서 코일 감궈져 있는 거에서 거기서 그대로 빼는 거예요. 또 이렇게 몇 회 정도 안에 빼는 거. 여기는 그라운드를 공통으로 같이 잡았죠. 그라운드 피시는 같은 겁니다. 예전에는 그라운드 피시를 이런 식으로 했었죠. 또 이렇게 되어져 있는 기호가 있기도 하고요. 같은 거죠. 자, 여기서 이만큼의 높이 차이가 있으니까 그 권수만큼의 전압이 나오는 거. 여기도 여기 뭐 뺐다든 간에 빼든 간에 여기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전선이 전부 다 안에서 코일이 엮여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선을 만지더라도 전기가 다 통하는 거죠. 이게. 근데 분권형에서는 이걸 좀 크게 해서 확대를 좀 그려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볼까요? 가운데 보통 철심이라고 하는 거, 페라이트라고 하는 거, 코아에라. 여기 똑같이 그라운드 처리를 같은 건데요. 제가 기호를 조금 더 생각을 나게끔 하기 위해서 같이 말했습니다. 헷갈리게 하려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 번수를 예를 들어서 100회를 감았다. 2차 측에 100회를 감았으면 그러면 여기에 100볼트를 1차 측에 입력을 하게 되면 출력지에서도 100볼트가 나오고 여기가 200볼트 입력이 되면 200볼트가 나오는 것이다. 이런 경우를 우리가 보통 복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중간에서 선을 하나 빼냈다. 이게 그러게 되면은 여기에 100볼트를 넣고 여기 중간을 빼게 되면 얘가 이제 이번에는 볼트로는 50볼트가 나오겠죠. 그죠? 양단의 전압이 100볼트 냈을 때 그럼 여기서는 100볼트 그대로 나오는 거고.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회전수에 따라서 하는데 그 회전수 우리를 공식적으로는 N1분의 N2 N1 분의 N2 이게 N은 회전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니꼬로 V1분의 V2 V는 볼테지 전압을 이야기하는 거죠. 감은 권수대로 해서 나눠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만졌는데 이쪽을 만졌든 이쪽을 만졌든 같은 개념이긴 합니다. 물론 이렇게 기준점이라는 것은 약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다는 거 뭐냐면 쭉 봤을 때 여기가 사이클이 60Hz 아까 됐었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걸 얘기하는 건데 한쪽 기준을 봤을 때 기준점이 0으로 놓고 했을 때 오르락 내리락 하기 때문에 전기가 한쪽은 이쪽으로 한쪽은 이쪽으로 그런 거기 때문에 같은 개념이긴 한데 우리가 보통 한쪽을 그라운드 공통선 처리한다든지 어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공식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거를 잡게 되면은 1차층하고 2차층하고 구분이 됐기 때문에 일단 두 가닥을 만지게 되면 이거는 당연히 나의 몸에 그대로 치명타가 오는데 한쪽을 했을 때는 주파수만 넘어오는 것인데 주파수가 넘어오다 멈추는 거죠. 그래서 힘이 넘어오질 않기 때문에 나의 몸에 충격이 일단 흡수를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내 몸이 접지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땅에 맨발로 서 있다든지 물에 또는 수도꼭지를 잡고 있다. 철로 되어 있는 이런 걸 했을 때는 그 접지된 양만큼의 찢기 또는 충격이 그대로 해서 감전사고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게 그 차이가 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전기 절대 만지면 안 되는데 복권에서 제가 한번 만진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만지면 안 되는 겁니다. 상대적으로도 만져도 안 되는 거예요. 저만이 만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이든 절대적이든 만지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두서없이 좀 어수선하게 산만하게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 오늘의 컨셉은 좀 두 가지가 되어버렸네요. 하나는 충전 기술이
충전기 수리하면서 100V 스타트가 충전기로 갔는데 입력 전에 100V다 보니까 3000포로 빠져서 트랜스로 가가지고 트랜스에서 다시 감전의 위험에 동기유발을 줄이기 위해서 이론과 같이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 자,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슬라이드악스 트랜스를 이용하여 전압을 공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악스 입력 전원은 여기 플러그로 되어 있는데 플러그로 방식 되어 있는 것을 전원을 콘센트에 꽂게 됩니다. 그렇죠. 레벨을 렌즈 돌리게 되면은 여기에 전압이 공급이 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현재는 AC인데요. 렌즈를 AC에다 맞춰 놓고 그리고 출력 전압이 트랜스 거쳐서 이쪽으로 되도록 되어져 있죠. 여기에 설정된 전압이 현재 맞춰져 있는 게 대략 20V 좀 밑돌도록 되어져 있네요. 그래서 이쪽 들어가고 출력 전압이 여기 나오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 2차측에 나오는 전압은 13.9V 출력되고 있네요. 좀 더 가깝게 놓고 제가 이거를 돌려보도록 합니다. 그러면 돌린 만큼의 전압이 좀 올라가겠죠. 자, 전압을 상승해서 입력 전압을 올려보도록 합니다. 이렇게 올리게 되면은 여기에 220이 들어갔을 때 110이 나오도록 되어져 있는 것이니까 여기에서 220을 넣게 되면 테스터가 110V가 측정이 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프, 반절만 나오는 거니까. 이게. 현재 가르치는 곳은 화살표니까 화살표가 140V를 가르치고 있네요. (220까지) 이거를 좀 더블을 돌려보도록 하죠. 화살표를 220으로 맞춰놨습니다. 이렇게 하고 측정을 해보니까 114V가 나오고 있네요. 이게 114V. 여기 테스트에 물려놓았거든요. 자, 이 물려놓은 경우를 이걸 그대로 집어서 전기가 나오니까 주의하시고 이거를 카메라를 고정을 좀 하고 충전기의 전원을 110V 공급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쪽 트랜스 같은 경우는 220 들어가서 110이니까 여기 110용이죠. 그래서 트랜스를 이용하게 됐고요. 들어갔다 꺼지네요. 그는 현재 스탠바이 절전 모드로 되어 있다는 뜻이겠죠. 그렇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목적이 충전하는 거니까 배터리를 꽂으면 어떻게 될까요? 불 들어오고 충전 상태를 표시를 해주고 있네요. 충전기가 정상적으로 잘 고쳐졌다 하는 내용이고 전원 공급을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경우를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